상사 고속노조의 파업으로 고성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이 이틀째 중단됐습니다. 외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음 달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환경부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내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공장은 줄었지만 신생 화력발전소는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계획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 복구비 지원 확대 등 주민 요구 사항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상사 고속 노조가 파업하면서 영동 지역 4개 시군의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 고성에서는 외곽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화 1, 2, 국도 7호선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30분가량 들어가야 나오는 버스 종점입니다. 이곳에 사는 74살 김맹임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차를 팔고 버스만 타고 다녔지만 갑자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 불편이 큽니다. 생활 필수품 사서 먹으려면 시장도 나가야 되고 또 아무래도 볼 일도 있고 병원 약국도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루에 5번 다니던 시내버스가 끊기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지. 여기는 교통이 그렇다고 해서 잘 안 와서 참 아주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마을이 산간에 있다 보니 고성군에서 투입한 전세버스는 이곳까지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모두 끊겨 어제부터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고성군 외곽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는 지나가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성 지역에서는 평소 20개 노선에 시내버스 15대가 운행했지만 지금은 전세버스 11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관용버스 석 대가 운행 중입니다. 고성군은 내일 아침부터는 육군 8군단과 22사단의 버스 8대를 지원받아 주민 불편을 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결이, 좋은리, 온봉리, 야춘리 이렇게 여러 마을을 묶었어요. 부대 버스가 같이 순회하면서 이동객을 데리고 나오는 거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동해상사고속 노사 간 임금보전협상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냥 등 희귀 동식물 보호 방안과 친환경적인 공사 방안 등을 강화했는데 5월 초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지만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탐방객 분산 대책과 멸종위기종인 사냥 보호 대책, 공사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양양군은 2년 6개월 동안 지적사항을 검토해 최근 보완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계절 조사 결과 사냥은 처음보다 14마리 많은 38개체가 확인됐고 삭과 담비,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방로 해피 대책으로는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고 기존 탐방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상부 정류장에는 산책로에 난간을 만들어 탐방객들이 대청봉으로 가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 지주는 최소화하고 자재는 헬기로 실어 나르고 케이블카는 하부 구동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 사냥의 서식지 이동을 유도하고 희귀식물은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해야 될 사항,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모두 세부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편 최근 산불 발생 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검토를 약속하면서 지역사회는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양군은 오는 3일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끝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국유림 사용 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병진입니다. 속초시의회와 고성군의회가 산불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오늘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한국전력에 보낸 건의문에서 이번 산불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와 한전은 생계 위협에 놓인 이재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고성군의회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에 보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 계획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복구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선 주택 복구비 지원 규모와 소상공인 및 농기계 피해 지원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줄었는데 사업장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멘트 공장들은 배출량이 줄었지만 신생 발전소들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위는 지난해도 어김없이 시멘트 공장들이 차지했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고 전국 20위 안에 도내 5개 시멘트 공장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5곳 모두 2017년에 비해서는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시멘트 생산이 줄어든 데다 환경 투자를 늘린 결과로 추정됩니다. 공장별로 보면 한라시멘트의 감소율이 가장 높고 한일현대시멘트 영월 공장의 감소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요소수 투입 설비를 노즐을 확대를 해가지고 더 추가한 거. 그 다음에 폐열 발전 설비를 구축함으로 해서 먼지를 사전에 더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 그런 것들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기존 사업장과 신생 사업장이 대조를 보였습니다. 규모가 작고 역사가 오래된 영동 에코발전과 동해화력은 많이 감소한 반면에 신생발전소인 삼청 남부발전과 동해 GS전력은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생발전소 2곳에서 늘어난 대기오염물질만 3,870톤으로 시멘트 공장 5곳에서 줄인 양의 76%나 됐습니다. 삼청 남부발전과 GS동해전력은 2018년이 완전 가동 첫 해였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해 보이던 춘천 세계불꽃대회의 예산 일부가 논란 끝에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나머지 예산 편성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꺼져가던 세계 불꽃대회의 불씨를 춘천시 의회가 되살렸습니다. 막상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도 없이 통과됐습니다. 선포합니다. 세계 불꽃대회 전체 예산 18억 원 중 춘천시가 편성한 예산은 4억 원. 앞서 열린 강원도 의회에서 예산 10억 원이 전액 삭감돼 춘천시 의회에서도 삭감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뜻밖의 반전이었습니다. 지역 상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위원회에서 표대결로 통과된 뒤 예투기와 본회의에서도 무사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을 넘긴 상황에서 반대 토론을 해봤자 무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불꽃대회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개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허황된 관광객 수치와 미세먼지 우려가 큽니다. 이런 엉터리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편을 갈라대는 시민의 정부에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찬성 측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강원도로 넘어갔습니다. 춘천시는 세계 불꽃대회 개최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을 강원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시가 택시요금 복합 할증 체계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주문진과 강동면 구간의 택시요금 복합 할증제는 폐지되고 옥계면 구간은 복합 할증료율이 45%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